안녕하세요, 모타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쌍용자동차 코란도 가솔린 버전의 시승행사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쌍용자동차 코란도는 올해 초에 이제 직접 선을 보이면서 이제 서울모터쇼에서는 이제 또 쌍용자동차의 메인 이벤트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솔린 버전까지 추가가 되면서 라인업이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쌍용자동차 코란도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출시했었던 이제 쌍용자동차 베리뉴 티볼리에 또 쓰였던 이제 그 가솔린 터보 TGDI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디젤 버전의 코란도를 시승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솔린 엔진을 실은 코란도는 그럼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란도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젤 엔진이나 사실 뭐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쌍용 코란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의 느낌을 바탕으로 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코란도 역대 코란도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도심적이고 그러니까 도회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쌍용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도 놓치지 않은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램프 요 끝까지 거의 파고 들어가 있는 이 숄더윙 그릴, 그러니까 이제 비상하는 새의 날개 축지를 이제 형상화했다고 하는 이 숄더윙 그릴이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캐릭터를 이제 한 번에 딱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LED 3단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LED 안개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란도만의 그런 인상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세로로 뭔가를 조형하려고 하는 흔적이 거의 안 보입니다. 다 가로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SUV건 뭐 승용차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우 앤 와이드 프로포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 기조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쌍용자동차의 디자인적으로 이제 큰 전환점이 되어줬던 티볼리나 아니면 뭐 G4렉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도심의 이미지에 가까운 그런 아주 세련되고 아주 현대적인 깔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코란도의 캐릭터가 아주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테일램프까지 이 숄더윙 그릴을 이어놓은 이런 모습에서부터 이제 전면부 디자인과 아주 연계를 이루면서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을 좀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발광형으로 좀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이제 구현을 해서 좀 더 차가 좀 시각적으로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은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테이프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깥으로 많이 좀 빼놓는 추세인데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바깥으로 많이 빼는 추세인데 지금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쪽에 좀 숨겨져 있는 그런 타입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거를 넘어서 거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마저 감도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지금 이 대시보드 패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이글로스 패널로 지금 마감을 해서 좀 크게 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패널은 사실 야간에는 이제 좀 그 인피니티 무드 램프라 그래서 이제 좀 무한 거울의 원리를 응용한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이제 조명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내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이 수직이 아닌 이게 수평 기조를 최대한 취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실내가 전체적으로 훨씬 넓어 보이고 좀 넉넉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4 렉스턴이나 뭐 렉스턴 스포츠 등과 이제 동일한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는데 체급에 비해서 직경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4 렉스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3경도 쿠션이 적용된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착자감이 처음에 딱 앉았을 때 좀 단단한가 싶다가도 계속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굉장히 몸에 이렇게 딱 밀착된 그런 느낌의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양에 따라서 이제 3단계 열선과 통풍 기능까지 다 제공이 되고 지금 운전석 한정으로는 이제 4방향의 럼버 서포트와 이제 8방향 전동 조절 기능이 다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헤드룸도 아주 넓고 그리고 이제 숄더룸도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커플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쪽 좌우 착자부에 앉았을 때 이 사람 사이의 거리가 동급에서 가장 긴, 가장 넓은 그런 거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하고 아주 넓은 그런 공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SUV의 정석대로 이렇게 이 뒷좌석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게 리클라인 기능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쾌적한 그런 승차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코란도에서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전 코란도 C, 그러니까 지금 이 코란도 등장하기 이전에 그 코란도 C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완전히 평탄한 그런 거의 풀플랫 같은 그런 바닥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새로 나온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또 이제 바닥도 따라서 낮아지면서 이 4륜구동 시스템에 대응해야 될 이런 이제 공간을 확보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센터 터널이 약간 한 이 정도 높이로 이제 센터 터널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코란도 C의 그런 이제 아주 평탄한 그런 바닥 구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게 사실 좀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이 차체나 이런 거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승차 환경 자체는 기존 코란도 C에 비해서 한층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동급 최대 수준인 이제 550m가 넘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부 공간 설계도 아주 교묘하게 잘 꾸며놔서 이 공간을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트렁크 바닥 쪽을 보시면은 티볼리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이런 이제 매직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이런 식의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트렁크 바닥을 이어시 쪽으로 아예 완전히 밀어넣어서 지금 이 바닥 공간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은, 이걸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처럼 세워서 이제 다른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짐이거나 크기가 좀 작은 짐들, 좀 굴러다니기 쉬운 짐들을 좀 잘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쓸모있게, 전체적으로 아주 쓸모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된 쌍용 코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이제 지난 베리뉴 티볼리에서 먼저 사용됐었던 이제 1.5 TGDI 엔진인데요. 그러니까 가솔린 터보 엔진이죠. 이 엔진은 이제 티볼리에 사용된 것과는 좀 사양이 좀 다릅니다. 일단 출력이나 토크 수치가 좀 더 올라가서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는 28.3kg/를 발휘합니다.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1.6 TGDI 버전보다 토크는 훨씬 더 높고, 출력은 좀 낮지만은 토크는 더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그러니까 제가 시승한 차는 이제 전륜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쌍용 코란도의 지금 가솔린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쌍용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 소음 차단하는 이런 차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디젤 버전하고 크게 차이를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이 파워트레인에서 비롯된 이런 이제 소음이나 진동들이 디젤 버전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이나 아니면 기어 레버나 이 페달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진동이 디젤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서 디젤 버전에 비해서 훨씬 이제 쾌적한 그런 운행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쌍용 자동차가 이제 2.5세대 자율주행 기능이가 주장하는 딥 컨트롤 기능이 지금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제동 보조 장치나 차선 이탈을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들, 그리고 이제 후측방 교행, 전방 차량 출발했을 때 알려주는 같은 그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선행 차량과 이제 속도를 이제 맞춰주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선 이탈 보조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손을 놔도 차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제 주행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좀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엔진이 이제 지금 베리뉴 티볼리에 사용되는 엔진이기도 한데, 확실히 그 티볼리에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파워풀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가속해 나가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주 묵직하고 진득하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스로틀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그리고 확실히 디젤 사양에 비해서 훨씬 이제 차가 좀 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좀 확실히 좀 더 경쾌한 그런 달리기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젤 버전의 코란도랑 셰시 세팅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이제 패밀리 SUV에 요구되는 이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이나 그런 건 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승차감을 아주 또 잘 간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좀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체의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게 사실 크게 이렇게 잘 흐트러지진 않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직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네, 지금 이 엔진은 지금 이제 똑같이 이제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디젤과도 마찬가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지금 이 차가 이제 수동 모드로 지금 변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레드존보다 좀 한참 이른 시기, 그러니까 거의 한 6000rpm 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이게 변속을 해버립니다. 이게 변속기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레드존이 거의 한 6400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벌써 거의 한 6000 되기도 전에 한 5000, 한 7800부터 이미 변속을 이렇게 해버린, 조기에 이렇게 변속을 해버리는 거 봐서, 물론 아무리 지금 이 차가 뭐 본격적인 스포츠카나 이런 차는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차의 성능을 100% 다 끌어내서 쓰기가 지금 힘들다는 점은 좀 꽤 많이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이 쌍용 포란도 이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셰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디젤 버전의 포란도랑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스티어링 휠 조작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운동 성능이나 기동 성능 면에서도 디젤 버전 코란도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 좀 차체 앞부분이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디젤 버전에 비해 훨씬 좀 경쾌한 그런 움직임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작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게 차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게 SUV인지 승용차인지 사실 조금 이렇게 분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승용 세단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움직임과 그리고 이제 이런 차체의 거동이 이제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균형이 굉장히 잘 잡힌 그런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량이 이런 이제 동력 성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운동 성능도 이렇게 좀 지붕이 좀 높고 이런 차에 비해서는 지붕이 높은 이런 크로스오버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쌍용 자동차의 이런 이제 도시명 이런 크로스오버 SUV 개발 역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음을 또 이제 이렇게 또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쌍용 코란도의 가솔린 모델들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쌍용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 제가 디젤 코란도를 경험했을 때 느꼈었던 그런 불만점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숙성이라는 측면에서 디젤에 비해 훨씬 월등하게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지금 이 쌍용 코란도 가솔린 버전이 그 가치와 매력은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쌍용 자동차가 지원하는 딥 컨트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이제 능동 안전 장비, 그리고 이제 동급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과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공해 차량 3종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매력이 굉장히 많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연비라든가 그런 이제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SUV라는 점에서 쌍용 코란도 굉장히 흥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